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사람들은 대개 둘 중 하나를 기억하는데요. 좋았어? 혹은 싫었어요. 전 일정이 다 좋지도 전 일정이 다 싫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좋았어? 혹은 싫었어? 이렇게 단순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도 똑같아요. 고객이 그 서비스를 되돌아봤을 때 좋았어 혹은 싫었어 이렇게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요. 단골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이탈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서비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의 접점을 세밀하게 쪼개서 설계하라. 고객과 서비스가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MOT, Moment of Truth,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이라고도 하는데 스웨덴 경제학자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짧은 순간에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는 그 순간 접점은 생기게 되고요. 이 접점의 순간 경험이 어떠하였는가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감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고객의 접점을 100번의 순간으로 세밀하게 쪼갰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접점을 망쳐버리면 고객은 그 전체 서비스를 안 좋게 기억하기도 해요. 100번의 접점에서 한 번의 고객 접점의 순간을 빵점을 맞아버리면요. 99점이 나와야 되는데 기억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00번의 서비스 과정 중 한 번의 과정을 빵점을 맞아버리게 되면 다 빵점이 돼버린대요. 바로 100 곱하기 0은 0인 것처럼 서비스는 곱셈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서비스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의 서비스 경험을 더욱 인상 깊고 오래 기억하게 하는 접점 관리의 핵심 포인트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수 고객 서비스의 대가 디즈니랜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가족에게 엄연히 따지면 의사결정자인 부모님에게예요. 디즈니랜드의 경험을 한 매시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매우 안 좋으면 1점부터 매우 좋은 순간 10점까지의 점수를 매번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디즈니랜드의 서비스를 경험해 볼게요.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애들은 들떠있고 나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호텔을 나왔다 라고 해서 6점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아침 10시에는요. 작은 세상이라는 놀이기구를 탔는데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가 보다 하면서 나는 지겹지만 꾹 참고 견뎠대요. 그래서 5점. 아침 11시에 또 문자를 보냈는데 스페이스 마운틴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애들이 무지 신나가지고 한 번 더 타자고 졸랐고 나 역시도 너무 짜릿해서 도파민이 상승하는 것처럼 너무 신났대요. 그래서 10점. 정오 12시에 또 다시 문자가 왔네요. 점심 먹는 시간이었는데 점심을 디즈니랜드에서 사 먹었는데 음식값이 너무 비쌌대요. 그래서 5점. 오후 1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온이 35도에 육박할 만큼 엄청 더운데 거기에 사람까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45분 동안 떼양볕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 했대요. 그래서 3점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요. 디즈니랜드에 나오면서 미키마우스 귀가 달린 모자를 샀는데 애들도 너무 좋아했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귀여웠대요. 그래서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몇 주 뒤에 이 문자에 답한 사람에게 전반적인 경험을 평가해서 점수로 말해달라고 한다면 몇 점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6점에서 7점 정도를 예상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디즈니랜드에 경험한 전 순간의 문자들의 합산해서 평균을 만들어 보면 6.1점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실제 연구에서는 무려 9점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많은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때 대부분의 사건을 무시하고 몇몇 특정한 순간들만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특히 두 가지의 순간을 두드러지게 기억하는데 바로 가장 결정적으로 느낀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이래요. 디즈니랜드에서 경험한 실험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격정적인 순간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흥분을 했을 때 10점이었고 또 마지막 순간에 디즈니 모자를 우리 자녀에게 선물하면서 8점을 줬잖아요. 그래서 9점 정도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크 앤드 효과라고 말해요. 사람이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을 평가할 때 가장 극적인 순간과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의존한다라는 것인데요. 고객 경험 관리를 해야 되는 서비스 업종이라면 고객 응대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될 심리학 원리 중
중 하나예요. 기억하세요. 피크 그리고 엔드입니다.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접점의 순간을 세분화해서 고객 응대를 한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오래 기억되거나 단골이 되지는 않아요. 서비스 전 과정 중에서도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 피크의 경험을 선사했는가, 마지막에 좋은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무리를 하였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서비스 피크는 고객에게 와우, 서프라이즈를 느끼게 하는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나 반전, 예상 밖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피크앤드 효과를 주는 서비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는 아동병원 같은 곳은 일반 병원하고는 좀 다르죠. 아이들이 병원을 공포스러운 곳, 불안함을 주는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기실이나 치료실에 놀이방 수준으로 인형이나 장난감을 비치해 놓고 모니터에는 만화를 틀어줘요. 이것은 부정적인 피크의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인 거죠. 병원뿐인가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독서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고 백화점에 가면 남성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죠. 또 명품 샵들조차 전시회장을 열거나 카페를 만들어서 특별한 경험들을 선사합니다. 코스트코 핫도그 드셔보셨어요? 코스트코 핫도그 사례가 전형적인 피크앤드 설명을 해주는 마케팅 전략인데요. 코스트코 푸드코트 핫도그가 시중에 파는 음식보다 정말 싸요. 코스트코는 회원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타겟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고객에게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자신들의 철학이 담긴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쇼핑 끝에 경험하는 맛있고 싼 핫도그예요. 고객들이 이 핫도그를 먹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아, 나 오늘 쇼핑 정말 잘했다. 고객은 즐거운 쇼핑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엄청 싸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기억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서비스의 피크와 엔드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고객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험을 유도해 보세요. 고객님, 이거 너무 신기하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요즘 나오는 최신 상품들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용 방법 배워보시는 거 어떠세요? 처럼 구매를 넘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정보를 얻었다 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고객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컨설팅이나 상담이 진행되는 것도 좋아요. 우리 가게 갈비찜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평상시에 육류를 좋아하세요? 해산물을 좋아하세요? 같이 바로 인기 메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를 묻는 질문을 먼저 하고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스튜를 제작해주는 것과 같은 설명이 필요해요. 또 고객의 특 장점을 파악해서 칭찬해주세요. 고객님 너무 멋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키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독 크셔가지고 모델처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옷이 고객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저희 상품을 살리는 것 같네요. 피팅한 사진 하나 남겨놓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대신 제가 특별히 사은품 더 챙겨드릴게요. 같이 기분 좋은 경험이나 혜택이 있으면 더 좋겠죠. 또 고객의 성함이나 직함을 기억해 주는 것도 좋아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인사말보다는 그날의 날씨나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특별한 인사를 건네주는 것도 고객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피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의 명언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서비스 마무리도 우리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뒤돌아봤을 때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영업 현장에서 엄청 세일즈에 박차를 가하다가도 고객이 다음에 할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하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정말 고수는 끝 마무리를 잘한다고 해요. 다음에 올게요 라고 고객이 끝내 거절을 해도 그럼요 고객님, 고객님께 중요한 물건인데 이런 거일수록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죠. 혹시라도 결정하시는데 고민되시거나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세요. 저희 상품 아니더라도 제가 잘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한 고객에게나 해줄 법한 배웅,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든지 하는 배려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고마움을 넘어서 미안함에 누구라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겠어요? 고객의 접점을 쭉 나열해서 응대 방법을 제시한 것이 고객 응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만 했다라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은 당연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불만을 느끼지 않는 요소일 뿐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에게 오래 기억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접점을 세분화해서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의 서비스의 피크와 엔드를 점검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